차분함 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앳된 얼굴, 하지만 공격적인 종목 픽. 독한 여자들의 종목 대결 악녀 본색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MTNW 이슬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두 분 안 나오신 동안 얼마나 시작 힘들었다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수익률의 변동은 있는지 수익률부터 체크해 보시죠. 저희가 아주 솔직하게 수익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아무따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액트로 11.28% 목표가 달성을 하고 수익 챙겼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6% 수익 달성을 했고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서 줌 인터넷 이 시각 현재 3%의 조정, 현대위아 7%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살벌한 종목은 정말 살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YN텍이 22.68% 수익을 달성했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3.78% 수익 익절 처리가 됐네요. 이슬희 전문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아무따 종목, 신일산업과 MI텍 아주 양호한 수익을 거뒀는데요. 다만 기가레인, 위니아딤체, 파미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수익권 2.57%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벌한 종목이 정말 살벌하게 수익률 잘 챙겨 나가고 있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후성, JYP 엔터, 에이프로젠, KIC 모두 수익을 달성했고요. 에이블 CNC도 잘 버텨주고 있죠. 0.46%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AS 할 부분 있으실까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좀 마이너스 전환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먼저 김진경 팀장님. 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런 좀 테마주보다는 좀 낙폭화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살펴볼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비정상적으로 좀 움직여졌지만은 일단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그동안 과도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금 반등을 또 시도를 할 기회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테마성이 짙은 종목보다도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살펴볼 만한 종목 오늘 또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MTNW 이슬희 전문가님, 정말 살벌한 종목들의 수익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5% 수익을 거의 다 챙겨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아무따 종목이 조금 아쉬운데 혹시 ASR 부분 있으실까요? 네, 김진경 팀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한 폐렴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흔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이게 전염병이 미래에 생길 거다라고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겠는데요. 특히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굉장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크게 줬지만 이건 앞으로도 모멘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좀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자라는 의견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묻고 따블로 갈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무따 종목은 넷마블 선정이 됐는데요. 웅진 코웨이 품기로 하면서 이거 인수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참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팀장님,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넷마블의 웅진코의 인수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가 각각의 기술력을 좀 결합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또 기술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웅진코웨이 회사라는 좀 자체도 해외에서 좀 매출 다각화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에서는 이제 인수 결정 자체가 좋은 판단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마블의 경우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또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BTS 이제 소속사 빅히트의 기업 공개 임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넷마블의 경우는 좀 2대 주주로 또한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탄소년단을 좀 활용했던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해서 시너지도 좀 보여졌었는데요. 일단은 이 시장 속에서는 뭔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뚜렷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시기 때문에 넷마블도 이 또한 좀 모멘텀을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올해 1분기 신작도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작이 많지 않았던 지난해와 대비해서는 또 올해는 또 신작 출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될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니지 그2 레볼루션 등과 같이 중국 파노 발급 대기 상태에 좀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에도 파노와 관련된 긍정적 이슈가 나온다면은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따 종목으로 오늘 넷마블 선정했었고요. 일봉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일단은 이미 쌍바닥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 가격적인 면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쌍바닥을 다져온 상황에서는 이제는 바닥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 맞춰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20주선을 좀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마친 상황인데 이 바닥권에서 다시금 반등 시도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좀 오를 수 있는 좀 추세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심지어 일단은 한 차례 어떤 좀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만큼 넷마블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이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는요. 손절가는 제가 8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넷마블이 선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주목을 하셨어요. 팬클럽 아미가 아닌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적으로 워낙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아쉽다. 예,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흐름이 아쉽대요. 네, 일단 뭐 아무따 종목의 경우는 사실 살벌한 종목보다도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추세 자체를 좀 만들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넷마블의 경우는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넷마블도 그 관점으로 현재는 충분히 바닥권 그리고 가격대로서도 좀 저렴한 구간이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넷마블 오늘 아무따 종목으로 좀 더 잘 선정을 해왔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흐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 재미없다, 이거 지지부진하다 콕 집어서 말씀 주신 이슬이 전문가는 과연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아무따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AFW, 예, 상장된 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 손금도 안 그려진 그런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모멘텀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겠는데요. 또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등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Q 급증에 따라서 또 전기차 테마의 훈풍을 앞으로 계속 불러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음극단자는 또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로 또 공급 중이기도 하면서 이제 고객사내 동사의 점유율은 굉장히 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 이제 기존 연 5천만 개에서 20년도에는 이제 이번 연도죠. 네, 연 7,500만 개로 또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른 매출도 약 20% 정도 가량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전기차 부품용 부스바라는 것을 이제 또 개발 완료한 그런 상태인데 올해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조사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ESS 화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하죠. 악재 해소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또 한 차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국내 시장이 아니어도 급성장하는 해외 시장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이제 횡보 구간에서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수급이 한번 이제 들어왔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패턴인데요. 현재 박스 구간이 이제 또 15,000원, 14,000원대에서 1,850원대였는데 오늘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우상향 추세로 좀 돌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12,500원만 좀 지켜준다면은 앞으로 조정을 주더라도 충분히 1차 목표가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16,000원 돌파 시에는 2차 목표가는 17,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종목이죠. 테슬라를 등에 업고 가려는 심산이 아닌가 사료되는데요. 김진경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이제 AFW 뭐 충분히 이렇게 좀 낙폭 과대되었다라는 점,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좀 흐름이 좀 하락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물론 바닥에서 좀 접근을 좀 공략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연일 좀 한 차례 주가가 좀 급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좀 차익 매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아요. 어제도 10% 넘게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8% 급등입니다. 단기 너무 급등한 거 아닌가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우선 오히려 그 점을 더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러한 추세에서도 이 AFW는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 견고한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묻고 따블로 갈 종목, 아묻다 종목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살벌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화끈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살벌한 종목, 김진경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줌인터넷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예전에 들고 오셨던 종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줌인턴에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수익을 좀 보여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좀 살벌한 종목으로 저는 줌인터넷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서비스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고 수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축적된 기술로 인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좀 다져놨기 때문에 특히나 테크핀 분야로도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이런 좀 기술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색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데이터 중심으로 좀 트렌드에 맞추어서 빠르게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서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줌인터넷 한번 살벌한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줌인터넷의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좀 한 차례 우한 폐렴 사태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최근의 반등을 통해서 이제부터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데요. 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바닥을 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평선을 충분히 수월하고 난다면은 충분히 추세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바닥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월봉의 경우는 이미 11,000원대에서 좀 급격하게 좀 낙폭 과대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20월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20월선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등을 또 시도하려는 좀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줌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관심을 가지고 또 매수를 해서 좀 살벌하게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4,000원 좀 제시를 드리면서 줌인터넷의 앞으로 어떤 수익성 또 기대감에 따른 좀 주가의 영향도 좀 예상되면서 오늘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미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인데 다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줌인터넷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슬이 전문가의 살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핫하네요. 테린 포장 가지고 오셨는데요. 집에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 봐요? 택배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 테린 포장은 일단 골판지 시장이 고성장인 또 중국 수출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 굉장히 좀 폭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데다가 오히려 또 우한 폐렴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 전염 심화 시에 밖에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골판지 제지주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계속 나와줬던 그런 상황이겠고요. 중국에서 현재 우한 폐렴뿐만이 아니라 또 조류 독감까지 퍼지게 되면서 상황은 또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주 즉 이제 그 폐렴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장을 또 맞는 모습인데요. 다만 재료 자체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매수 적기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직접적인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미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이런 제지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실 때라고 보여지는데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매년 온라인 시장이 또 9%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두세 배가 증가하면서 이 포장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제 수요가 부족하면 주가 상승도 이제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고요. 만일 중국에서도 온라인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제 가격 상승 요인도 있어서 골판 접체는 반드시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우한폐렴 관련 수혜로서 이제 테마성으로 일시성 수급이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우상향 전환을 했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췄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매각 이슈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호재, 즉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으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인 3,51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하기에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보겠고요. 손절가는 3,51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살벌하게 이 테마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테린 포장까지 살벌한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사골매매의 달인 김진경 팀장과 승부사기질의 이슬이 전문가가 가지고 온 이 네 종목 과연 수익률의 승자는 누구인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TNW 이슬이 전문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변동성이 아직은 좀 내재되어 있는 양상의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성장주 위주로는 담아가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선별해가는 작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MTN과 함께 남은 시장 이기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